새벽 3시 한 여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손톱 밑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고 팔에는 붉은 자국이 가득했어요. 가려워서 긁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그녀는 연고를 발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낫겠지 생각했지만 그 가려움은 석 달째 계속됐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단순한 가려움이 몸속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가렵지 않으신가요? 밤이 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유난히 따끔거리고 긁어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가려움. 피부가 아닌 몸속 깊은 곳이 가려운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노인 건강을 돌보고 지금은 대한시니어건강센터에서 15년째 어르신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 재활케어 팀장 저스틴 킴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피부관리법이 아니라 생존 정보입니다.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춰서 자신의 몸에 물어보세요. 요즘 이상하게 손이 가렵지는 않았나요? 밤마다 잠이 깨서 팔을 긁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은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肝과 신장 혹은 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가을 제게 찾아온 58세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그분을 김 선생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재활 상담을 받으러 왔지만 내내 손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요즘 손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셨어요. 피부과에서 약을 받아도 전혀 낫지 않았다고 하셨죠. 처음엔 발바닥이 가렵더니 점점 손바닥으로 번졌고 밤만 되면 불개미가 물어뜯는 것처럼 따끔따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려움이 마치 뼈 속에서 올라오는 듯 하다는 표현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팀장님, 간에 문제가 있대요.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지방간이 심해져간 기능이 거의 멈출 뻔한 상태였던 거죠.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가려움증을 무시했다면 그녀는 지금 간경화로 병상에 누워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 가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가려움으로 시작해 생명을 위협받은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간이 손상돼 독소가 혈액 속을 돌고 그 독소가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면 가려움증이라는 경보가 울립니다. 피부는 단지 스피커일 뿐입니다. 문제는 몸속 깊은 곳에 있죠.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몸이 스스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신호죠.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매일 몸을 긁고 있다면 그건 피부가 아니라 장기가 아파서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손끝이 가렵거나 밤마다 등이나 다리가 근질근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다시는 가볍게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가려움, 그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입니다. 이제부터 그 신호가 말하는 진짜 의미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김 선생님이 처음 제게 찾아왔을 때 손바닥은 붉고 거칠었고 손가락 끝에는 긁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참을 만한데 밤만 되면 불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따갑고 미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부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 가려움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지방간이 심해 간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병원 가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그만큼 민감하죠. 그래서 장기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가 바로 손과 발입니다. 특히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런 신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간은 몸속의 정화 공장입니다. 매일 피 속에 섞인 독소를 걸러내고 음식에서 흡수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고 해독을 담당하죠. 하지만 지방간, 간염, 과음 등으로 간이 손상되면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걸러지지 못한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피부의 감각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는 간이 해독 작용을 가장 활발히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손상된 간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피 속에 담즙 성분이 쌓이고 담즙 속 독성 물질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이 폭발적으로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손이 불타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간이 위험하다는 신호는 피부 외에도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이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그것은 황달입니다. 피 속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한 소변색이 콜라처럼 진해지고 대변이 회색빛으로 변할 때도 담즙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뜻이죠. 아무 이유 없이 피로감이 극심하거나 몸이 무겁고 의욕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가려우면 연고를 바르고 피로하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죠. 하지만 간은 통증이 거의 없는 장기입니다. 아플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가려움은 바로 그 침묵이 깨질 때 울리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피부과가 아니라 내과로 가야 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에 국한된 가려움이라면 간 기능 검사를 꼭 받으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술을 끊어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독입니다. 단 한 잔이라도 간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간은 해독을 담당하지만 그 과정에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 가려움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음식 조절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흰 밀가루, 단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비트, 마늘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저는 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 가려움을 참아온 뒤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같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조금만 그 신호를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김 선생님은 치료를 시작하면서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걷고 물을 꾸준히 마시고 술을 끊었습니다. 3달 후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간 수치도 많이 내려갔대요. 그녀의 손바닥은 여전히 옅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피부는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손이 가렵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손바닥이 따갑고 간질거리지 않나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는 단지 스피커입니다. 진짜 문제는 몸속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몸은 다시 회복할 힘을 보여줄 겁니다. 간은 유일하게 재생할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단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줄 차례입니다. 센터에 찾아온 또 다른 환자는 61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발목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긁으면 시원하지도 않은데 피만 나요. 그의 말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피부 건조 같았지만 저는 금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발목 주변의 피부가 어둡게 변색돼 있었고 얇고 거칠어져 있었죠. 혈관이 약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뇨 있으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5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혈당이 잘 안 잡혀요. 그 한마디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려움의 원인은 혈당이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특히 다리 쪽 혈관이 가장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생기며 피부색이 어둡게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려운 정도였던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 상처로, 궤양으로, 심하면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남성분 역시 처음엔 그냥 발이 건조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심해질수록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고혈당이 신경을 손상시켜 감각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합병증이죠. 작은 상처가 굼고 그 상처가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발가락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돌본 환자 중 한 분은 단순한 발 가려움증으로 시작해 6개월 만에 절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절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내 발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움은 혈관이 보내는 경고음이라고. 특히 다리와 발이 가려울 때는 혈당이 얼마나 안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려움이랑 혈당이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가려움은 몸속 순환의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산소 공급이 줄고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 노폐물이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즉, 가려움은 혈액 속 독소가 너무 많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물을 줄이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적당한 수분 섭취가 혈당 조절과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눠 마시세요. 그리고 식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흰 밀가루, 설탕, 튀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 대신 통곡물, 채소,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연어와 같은 생선에는 혈류를 개선하는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 혈관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가려움증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센터의 남성 환자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하루에 2번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고 물병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2달 만에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가려움이 반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6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활짝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붉은 자국이 남지 않았고 피부색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떠나며 남긴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냥 연고만 바르고 참았더라면 지금쯤 내 다리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나 발목이 가렵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당기면서 근질근질하진 않나요? 그건 단순히 건조해서가 아닙니다. 당뇨와 혈액순환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피로감이 극심한 것,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혈당을 확인하세요. 가려움은 결코 작은 증상이 아닙니다. 피부 아래에서는 혈관이, 신경이,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당뇨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가려움 역시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려움이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혈관의 울음이며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행동하는 순간부터 건강은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다리는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제는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닌데 온몸이 다 가려워요. 피부가 간질거리고 등이며 팔, 다리까지 긁다 보면 피가 나고 심지어 잠옷에 얼룩이 생길 정도라는 분들 말이죠. 그분들은 대부분 피부과를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 가려움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다는 걸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그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야 할 혈액에 독소가 남아 돌기 시작합니다. 피 속에 쌓인 인 같은 미네랄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피부 전체에서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신장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거의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가려움증은 이미 신장이 많이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등이 너무 가려워서 벽에 등을 비벼야 잠이 와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속이 가려운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만성 신장병이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죠. 이분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일 줄은 몰랐어요. 신장이 약해졌을 때 동반되는 또 다른 신호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눈두덩이 주변이 탱탱하게 부을 때, 소변량이 줄거나 색이 탁해질 때, 식욕이 없어지고 속이 울렁거릴 때,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 이런 증상과 함께 전신 가려움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염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만이 신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은 담낭, 즉 담즙을 저장하는 기관이나 담즙이 흐르는 담관이 막히면서도 전신 가려움이 생깁니다. 담즙 속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역류해 들어오면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며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죠. 이때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은 콜라색처럼 진해집니다. 대변은 반대로 희고 밝은 색으로 변하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쑤시듯 아픕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담관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담즙이 흐르지 않으면 간도 손상되고 심할 경우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암입니다. 간암, 담낭암, 혈액암 같은 병들은 초기 단계에서 가려움증으로 신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면서 비정상적인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혈액 속을 떠돌다 신경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온 50대 초반 여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반년 가까이 온몸이 가렵다고 했습니다. 피부과를 다녀도 한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죠. 정밀 검사 결과 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려움이 암의 신호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저 건조해서 그런 줄 알았죠. 암으로 인한 가려움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이유 없이 극심한 가려움이 지속되는 것,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것, 원인 모를 미열이 계속되거나 쉽게 멍이 들고 코피가 자주 나는 것도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입니다. 목 앞쪽에 작은 나비 모양 기관이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온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몸의 대사가 빨라지고 열이 많아지며 땀이 많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자극받아 가려움이 생기죠.
반대로 기능이 저하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차갑게 느껴지며 역시 가려움이 생깁니다. 즉, 가려움은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신장, 담낭, 갑상선, 암. 이 모든 질환이 한 가지 공통된 언어로 말합니다. 바로 가려움입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가려움은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이상하게 온몸이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 느낌. 그것은 단순한 피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가려움은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할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려우면 긁어야 시원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긁는 순간 피부는 상처를 입고 염증이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이 다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결국 가려움은 또다시 심해지고 이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느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려움을 참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진정시켜야 합니다. 우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갑게 식히는 것입니다. 얼음을 깨끗한 수건에 싸서 가려운 부위에 5분 정도 대보세요. 차가운 자극이 피부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면서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받는 감각이 바뀌면서 뇌는 가려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민트나 멘톨 성분이 들어간 연고나 크림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느낌이 신경을 진정시켜주고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나 진짜 해결은 몸속의 순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의 대부분도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는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면서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다시 피부 근처의 신경을 자극하며 가려움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물이 아닙니다. 순수한 물을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묽어지고 신장과 간이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결과 피부의 염증과 가려움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물이 충분히 돌기 시작하면 피부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건조함이 줄어들며 밤마다 괴롭히던 가려움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제가 돌봤던 환자 중에는 그저 물만 충분히 마셨을 뿐인데 몇 주 만에 가려움이 사라진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순환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려운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귀 뒤쪽과 목 옆, 쇄골 아래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문질러 주세요. 이 부위에는 림프가 모여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입니다. 노폐물과 독소를 모아 배출하는 통로이죠. 이 흐름이 막히면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고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가볍게 림프를 자극해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손끝으로 살살 쓸어내리듯 해야 합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캐모마일 같은 아로마 오일을 소량 섞어 사용하면 피부 진정과 혈액 순환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혈류와 림프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면역 체계가 안정되면서 피부의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순환도 멈춥니다. 순환이 멈추면 가려움은 시작됩니다. 피부 보습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샤워나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비누나 바디워시는 자극이 적은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세요. 피부의 유분막이 사라지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건조함이 심해지고 가려움이 더 악화됩니다. 보습제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바세린처럼 유분이 많은 제품도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술은 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독입니다. 간이 해독 기능을 잃으면 독소가 혈액 속에 남고 그 독소가 피부의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이 더욱 심해집니다. 당장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도 결국 몸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단 음식, 흰 밀가루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피 속 독소를 늘려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를 섭취하세요. 특히 브로콜리, 비트, 오이, 바나나, 사과는 몸의 독소를 줄이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실내 환경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를 자극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죠.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20도 전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은 꼭 환기를 하세요. 탁한 공기 속에 있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은 피부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가려움증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명상하거나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며 생각을 비우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신호도 함께 안정됩니다. 가려움증을 이겨내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긁지 않기, 식히기, 순환시키기, 보습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부터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려움은 절대 사소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피부가 아니라 몸속이, 장기가,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의 가려움은 간의 구조 요청이었고, 다리의 가려움은 혈관과 당뇨의 외침이었습니다. 온몸이 가려운 분들 중에는 신장이 손상된 분도 있었고, 그저 가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암이 숨어 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단 한 가지,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분들은 병이 깊어졌고,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들은 분들은 삶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생명을 가르는 것은 운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요즘 이상하게 손이 가렵다거나 밤만 되면 다리가 근질거린다거나 자꾸만 온몸이 간질거려 잠을 설친다면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몸이 하는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행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식을 바꾸고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무엇보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 그 단순한 실천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도, 신장도, 혈관도 아직은 회복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경고이자 선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물을 한 컵 더 마시거나 가려운 부위를 긁지 않거나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사소한 변화가 몸의 균형을 되돌리고 당신의 내일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려움 때문에 밤새 뒤척이는 부모님, 친구,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센터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건강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그 나침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진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건강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몸의 신호와 그 숨은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